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 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표 종목과 주도주 분석을 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을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시장일까요? 주식으로 돈 버는 법 저의 견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3,000피 못 따라잡는 삼성전자 9년 만에 시총 비중이 최저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 내 삼성전자의 보통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14.53% 집계됐고요. 이는 지난 2010년 3월 14.53% 이후에 최저치고요. 우선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합산 시 시총 비중이 16.17%로 이 역시 2016년 2월 15.83% 이후 가장 낮았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엄청 강할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 합쳤을 때 30%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뭐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종목이 비중이 높다는 것보다는 분명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했던 삼성전자의 추락이 정말 심상치가 않구나. 그렇다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자, 이 부분에서 반등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그 의견을 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자, 차트를 한번 먼저 보면, 자, 삼성전자, 자,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자, 기본적으로 6만 원대를 지금 지키면서 지금 5일선 지지부 아마 오늘 이 5일선을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자, 이 깨면서 6만 원대 이탈을 시도하느냐 아니면 6만 4,700원 넘고 올라서서 이제 올라가느냐.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실적은 2분기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조가 나오느냐 6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자, 여기서 2분기가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가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바닥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자, 외국인들 보면 역시나 오늘 또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간세 불확실성, 실적 불확실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죠. SK 하이닉스, 아마존, 구글도 HBM 공급 싹쓸이 UBS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구글이 자체 설계한 AI 칩 TPU V7P 모델의 제1 공급사로 SK 하이닉스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얘기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도 내년도 HBM 공급 물량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자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박차를 가하는 데서 지금 이 AI 칩 누구한테 합니까? SK 하이닉스. 파운드리는 TSMC지만 이 D램 옛날 D램에 해당하는 이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구조가 딱 지금 명확하게 선정이 돼 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제가 얼마나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D램 쪽에서 보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계속 D램과 뭐 어떻게 보면 낸드 플래시를 독점적으로 유지했던 것과 지금 똑같이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자, 그렇게 보이며 또 여기에 AI 칩 시장 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 봤을 때는 설상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좀 비중을 가지고 가더라도 SK 하이닉스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SK 하이닉스 차트
그럼 이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점. 참, 이 부분은 시장이 지금 어떤 시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도 보면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음봉이 나왔지만 21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의 변동성이 얼마나 나온지를 우리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의 물류비까지 이중부담 곳곳에 수출이 악재가 나오는데, 자, 무역 관세 때문에 여기에 지금 25%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반사 입항 수수는 이중부담 리스크라는데, 자,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사 한 척이 6,000대 차량이 적재될 경우 입항 단 한 번당 약 90만 달러, 약 1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현대차는 정말 이번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가격이 인상을 할 거지 않습니까? 가격을 인상을 했을 때 어떻게 수익이 늘어나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관세 협상은 현대차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차 플러스 해외차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해외차에는 우리 현대차도 있고 뭐 일본차도 있고 유럽차도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조건이 1%라도 좋으면 된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면 21선에서 역시나 반등을 하고 있고, 아직 22만대 돌파 시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 당분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짧게는 지금 여기 그죠, 1만 5천원 22만원, 그리고 밑으로는 20만원, 짧은 박스권 움직이다 관세 협상에 따라서 위로 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종목 투자의 현황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라고, 기관들도 매수세가 잠시나 좀 꺾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가 조금 전망이 지금은 오늘 세계 중에서는 가장 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자,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 5천 원에서 33만 원 높였는데, 이유는 자, 이 인공지능 관련 부분도 있지만, 자, 마켓컬리 콘텐츠 등 멤버십 강화 연내 쇼핑 중심의 AI 에이전트를 출시해 내수 경제가 회복되면서 네이버 수혜될 것이다. 내수 회복 추경 또 연결시키면 가능성 있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독자의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그다음에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구축 등 정부 주도 프로젝트 사업 선정 정책들을 유치하면서 네이버 AI 전략 실행에 속도가 붙고 외연 확장에 기댄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네이버라는 홈페이지 그죠? 홈페이지다가 라임이라는 이런 쪽만 우리가 봤는데, 이제는 쇼핑이라든지 AI 쪽 이런 섹터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 있죠, 여러분들.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봐서 잠재 성장 요소가 많다. 목표가는 33만 원대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이버의 지금 투자의 현황을 먼저 보시면, 네이버는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스테이블 코인 이 부분이 상승에 어느 정도 왔다고 하는데, 기관들은 자, 이렇게 올라온다.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쪽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매도 쪽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반대쪽 또 다른 AI 쪽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은 매수를 하고 있다. 새로운 자, 반도체 A를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합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역시나 21선에서 반등.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지금 3000P 21선 다 공식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은 바로 NH투자증권 신한지주 5천억 자사주 매입 발표 전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7만 3천에서 8만 7천 원 올렸다. 자, 이 신한지주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억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밸류업 현상이 나타났고 앞으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면 매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어, 정준섭 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측이 제시한 적정비율 13.1%를 여유 있게 지금 아마 넘기는 수준으로 이 양호한 자본 비율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신한지주 관련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르죠, 모양이. 다른 종목은 다 일단 21선 지금 조정을 받는 분인데 신한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5,900원. 역시 관세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금융업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자, 여기에 월봉을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다. 물론 자, 지금 5개월 연속 지금 상승을 했다. 관세 이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자, 상승에 제한이 있지만 7월 초반 중순까지는 이 금융주들 상승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자,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확실히 틀립니다. 그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세 불확실을 대비해서 자, 기존에 관련된 정보보다 내수 쪽에 좀 치중을 하는 목적이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새로운 AI를 대비한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뭡니까?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그런 지금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